선수의 패기와 힘, 그리고 55개의 기술로 승부를 가리는 모래판 위의 스포츠 씨름. 어른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지던 씨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래판 위에서 뒤집기 한 판이 뭔가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경기의 영상 조회수가 수백만 회를 넘기는 건 기본. 실력과 훈훈한 외모로 팬들을 몰고 다니는 일명 씨름돌이라 불리는 인기 선수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단 3판의 경기로 승부가 갈리는 만큼 기술 연마는 기본. 극강의 체력을 위해 하루 12시간의 훈련을 견뎌내야 하는 선수들. 씨름판을 호령하는 장사라는 타이틀에 모든 것을 걸고 달리는 투혼의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씨름 선수들에게는 메이저 대회나 마찬가지인 추석장사 씨름 대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올해 40주년을 맞은 천하장사 씨름 대회를 목전에 두고 열리는 터라 선수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기인데요. 총 6일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만 266명. 장사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치열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개의 체급별로 주목받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설날 장사에 이어 추석 장사를 노리는 한라급의 차민수 선수, 첫 태백 장사를 노리는 장영진 선수, 18번의 금방 장사를 차지한 최정만 선수. 모두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일원입니다. 총 76회 우승 기록을 가진 씨름단인데요. 이번 대회 승리가 더욱 간절한 팀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 백두급의 괴물이라 불리는 김민재 선수 때문인데요. 이만기 선수 이후로 무려 37년 만에 대학생 천하장사로 등극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프로 데뷔 후 6번의 경기를 치르면서 딱 한 번 장사 타이틀을 놓친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백두급 장사인 윤성민 선수. 3년 전 데뷔 후 13년 만에 장사 타이틀을 얻더니 지난해도 장사를 거머쥐었는데요. 은퇴까지 이제 2년. 다시 한번 장사 타이틀을 얻기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과연 이 두 선수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게임의 감각을 찾으려고 씨름을 하는 거야. 내용이 좋으려. 추석장사 씨름대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습 경기도 실전처럼 불꽃이 튀는데요. 제가 그 민재 형 좀 잡어. 나중에 잡고 싶어도 못 잡으면 천하장사요. 잡으면 영광인 줄 알아야지. 연습 경기라지만 천하장사와의 대결은 꺼려지나 봅니다. 그도 그럴 듯이 김민재 선수의 별명은 백두급의 괴물. 190cm의 장신답게 들어서 밀어내는 들배지기가 주특기입니다. 너무 세요. 시작 타이밍도 빠르고 힘도 세고 잘 안 넘어가서. 이어지는 연습 경기는 이제 20이 갓 넘은 김민재 선수와 40을 바라보는 윤성민 선수의 대결. 네. 딱. 두 선수의 경기에 모든 선수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선후배이기 전에 백두급의 라이벌인 두 사람.
연습 경기지만 본 경기 못지않은 긴장감에 다양한 기술이 오갑니다. 장사 결정전을 제외하고는 3판 2선승제. 윤성민 선수 내리 2판을 내주고 말았네요. 민재도 솔직히 말하면 조카뻘인데 16살 차이 나는데 엄청나요. 운동 신력도 엄청나고 힘도 좋고 저 친구보다 많은 거라고는 나이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장사 타이틀. 하루 12시간이나 되는 고된 훈련을 이겨내며 우승을 위해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마시는 프로틴. 프로틴을 드시네요. 음료수를 안 드시고. 그나마 조금 단백질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라는 사람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운동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건데 물론 목표는 항상 1등이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8강에 올라가는 게 첫 목표입니다. 김민재 선수에게도 이번 대회는 특별한데요. 프로 데뷔 후로는 첫 출전인 추석 장사 씨름대회. 장사로 쐐기를 받기 위해 더욱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몇 번 우승했지? 제가 5개 우승했습니다. 8강에서 만나자. 내가 올라갈게. 내가 15년 걸로 한 번 했는데 1년에 5번을 해버리고 20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괴물이에요. 김민재 천하장사 제가 어떻게 입니까? 원래는 다 우승하려 했는데 한번 삐끗해가지고 언제나 우승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3위 같은 2탄. 민재 먼저 타게? 네. 타. 8m 높이의 로프를 오르는 김민재 선수. 상체의 근력을 기르는데 이만한 훈련이 없다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로프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 체중이 많이 나가서 힘든 것 같습니다. 140kg. 체력 훈련과 함께 빠지지 않는 것이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를 만드는 웨이트 트레이닝. 바뀐 거죠, 트렌드가. 근데 약간 이제 조각처럼 딱딱 갈라진 몸을 좋아하는 대중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기 몸에 대한 관리를 잘하니까요. 예전보다 관심들이 많아요. 스스로 한번 자세를 잘 보고 좋다, 좋아진다. 안 돼, 좀 더 내려. 여기는 조금만 더 내려와야 돼.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 더 여기까지 조금 내려와야 된다, 무릎 자체가. 그렇지, 됐어, 좋아. 좋아. 방금 손 닿게. 5개 남고, 5개 남고. 자, 셋, 9.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알았어. 이 기분을 막 늘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 알았어? 번역 이리 와. 씨름 선수는 덩치만 크다는 생각은 오산. 근육질의 조각 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100kg 이하의 태백과 금강 선수들이 근력 운동의 비중이 큽니다. 태백, 금강, 한라, 백도 이렇게 씨름은 이렇게 4체급이 있어요. 키로수를 따지면은 뭐 제일 낮은 태백급이 80kg, 그다음에 금강이 90kg, 한라급이 105kg 이하, 백두급이 이제 제일 높은 체급인데 140kg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훈련은 단체와 개인에 맞춰 다양하게 진행되는데요.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은 필수라고 합니다. 오늘 인터벌 뛸 거야, 인터벌. 2바퀴 3번, 그리고 1바퀴 4번. 출발. 출발. 진호. 씨름 선수들이 좀 유산소 뭐 러닝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그러지 않거든요. 이 체력이 뒷받침돼야 씨름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당겨봐. 쭉 차고 나가, 쭉 차고 나가. 빨리 뛰자, 빨리 팔 흔들고 치고 나가 너. 정말 마지막 바퀴.
자, 마지막 스파트. 400m 육상 트랙을 전력 질주로 10바퀴. 뛰고 나면은 기진맥진입니다. 자, 성민아 마지막이다. 여기까지 와. 태백과 금강, 한라까지는 비슷한 속도로 달리지만 백두급은 좀 다릅니다. 워낙 거구라 자칫하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어 속도나 뛰는 거리를 조정을 하는데요. 아 제가 연골 절제를 좀 해가지고 여기가 상처 보이긴 한데 좀 짧게 뚫었어. 이 정도는 다른 형들도 다 아파가지고 실험 같은 경우에는 어깨, 허리, 무릎이 좀 안 좋은데 웬만하면 모든 연결 관절 부위는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이 운동이다. 경기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부상은 다반사. 통증을 참아내며 오로지 훈련에 집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력 네 그렇습니다. 저력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고하냐?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아프냐 이렇게 애기가. 관리를 좀 해야지. 원래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뛰고? 민지야. 뛰었어. 뛰었어? 열심히 팔만 흔들던데. 새벽 6시에 시작된 훈련은 해질녘이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훈련 후에는 모두 기숙사로 돌아가는데요. 팀에서 막내인 김민재 선수는 뭘 하며 지낼지 궁금하네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빨래. 방 안에도 온통 수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건이 많은가요? 아 이거 다 운동할 때 땀도 닦고 그런 수건들 빨고 이제 널어놨었는데 개는 걸 못하고 나갔네요. 막내들이 다 하는 거여가지고. 12명 선수가 사용하는 수건 세탁은 팀의 막내인 김민재 선수의 몫입니다. 저 혼자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다 도와주니까 잘하는 거고 싫으면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감사하고 형들이 가는 길을 뒤따라가고 있다 생각해요. 아니 그런데 남자 방에 웬 인형이 이리 많나요? 아 이건 선물로 받았어요. 팬분이 똑같다고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닮은 구석이 꽤 있네요. 이거 유산균이나 비타민 그리고 식스, 마그네슘, 오메가3, 아르기닌 그리고 카페인 한 10가지는 좀 넣을 거예요. 피로랑 좀 근육 회복을 좀 돕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고. 휴식도 잠시. 다시 하나둘 모이는 선수들. 모두 한 집으로 들어섭니다. 이곳은 선수들만의 전용 식당. 다양한 식단들로 매일 다르게 제공이 된다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목살과 삼겹살. 단백질이 많은 육류는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평상시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기는 어떤 고기가 나오든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는 선수. 왜안 드세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힘들어가지고 잘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신다고요? 네. 한 3점 드신 거 아니에요? 네이죠. 4점. 4점. 식당은 두 곳이 있는데요. 백두급 선수들은 워낙 체구가 커 공간을 따로 쓸 때가 많은데요. 민지야. 허리 좀 괜찮아? 나도 좀 괜찮은데 또 오늘 시합하다가 조금 아프긴 한데 괜찮습니다. 시합 갈 때까지 병원 계속 다녀. 치료 좀 받고. 어쩔 수 없어. 아빠도 뭐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가장 체급이 큰 백두급 선수들은 일정 체구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 식사도 중요합니다. 몇 인분 먹냐 민지야 너는? 저 해봤자 6, 7인분밖에 못 먹어요. 그거도 못 먹어? 입이 짧아서.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요.
추석 장사 씨름대회까지 남은 기간은 단 3일. 너무 피곤해 죽을 것 같아. 강화 훈련을 4주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4주 차 마지막쯤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쳐 있어. 하루 12시간의 고된 훈련을 이어온 지 4주째. 대회를 3일 앞둔 오늘부터는 휴식하면서 실전 연습에 집중합니다. 모의 경기는 경기가 열리는 시간까지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저 시뮬레이션 게임 하려고 또 새벽 오전까지 쉬었으니까 부상 조심하고 시합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똑같이 경기 한번 해보자. 자, 오늘은 실전과 똑같은 경기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무릎 상태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 좀 아프네요. 아프다고 피할 수 없는 노릇. 담담하게 모의 경기를 준비하는데요. 선수들 모두 훈련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긴장감이 감돕니다. 사장님 안 맞춰준다니까 빨리 잡아. 자, 수은이는 뭐하노? 게임이야? 네. 이 시합이라고. 네. 딱 그런 상태가 오면 뭐라 그래서 왼 스텝이 따라오면서 네 중심을 잡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지. 진호 밀지 말고 정말 빠지지 말고 왼문 없어요. 아직. 이번에는 금강급의 경기. 백도와 한랑급에 비해 체구가 작은 만큼 동작들이 날쌘 선수들. 다양한 기술을 쓰는 역동적인 모습은 금강급 선수들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항상 이기는 건 즐거워요. 우리 괜찮아?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의 무릎 상태가 영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시합 못 할 것 같아? 네, 아직 왼쪽 중심 주면 허리 아파가지고. 자세 한번 잡자. 됐어. 무릎에 이어 허리까지 통증이 있는 상황. 연습만 하나 했는데 모의 경기에 나섰습니다. 상대는 같은 체급의 노장 윤성민 선수. 경기는 하겠다고 나섰지만 삿발을 쥐는 것부터 잘 되지 않는데요. 하하, 결국 윤성민 선수에게 1승을 빼앗기네요. 아무래도 상태가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원래 그렇게 잡으면 내가 삿바가 늘어나야 되는데 꽉 껴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운동 이게 같이 안 해서 이게 힘이 줄어든 거야. 그거 좀 해야 돼. 허리는 좋아지고 있어? 100%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쉬면 괜찮을 것 같아. 그지? 앉아봐. 그때 딱 깔아봐. 나 이렇게 딱 깔아봐. 다리 빨라. 그럼 이렇게 딱 걸려. 이게 아니라 깔 때도 이렇게 있어요. 이 핑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면 빨리 헐렁거리가 없어요. 잘 잡아놓고도 일어설 때 덜렁덜렁 해줄 때 걸려. 그럼 첫 타이밍 한번 놓치지. 그럼 아까처럼 맞대기 상태가 되는 거지. 막 한번 박을 열라는 거야. 그렇지. 작은 사람한테. 큰 사람한테 열면 반대로 찍혀. 부상 때문에 평소 실력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김민재 선수를 살뜰하게 챙겼던 최성환 선수. 사실 이 선수도 허리 부상이 있습니다. 전 시합 때 시합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아직 완벽한 게 100% 다 나은 게 아니라 가지고 한 경기 경기마다 혼신의 힘을 쏟아내는 선수들. 그 노력의 흔적이 여기저기 상처로 남았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해. 경기를 지켜보는 감독과 코치는 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걱정입니다. 선수 고생 많이 했다. 많이 했고 이번 추석 시합 중요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새벽 오전까지 쉬어가면서 컨디션을 맞춰주는데 왜 어째 그래 경기력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오늘 다 해줄 테니까. 시합만 1등하면 된다. 알았지? 자 고생했습니다. 마칩시다.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은 뭐 이게 다가 아니라 또 마지막 시합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 집중해 다시 해봐야죠. 지금부터 남은 며칠 동안은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체중입니다. 4.9. 와 떴다. 그니까 야너 좀 할 거야. 왜 그래? 제 체급에서 2kg 300 정도 오버되는 몸무게. 체중 관리가 잘 됐습니다. 경기 출전을 위해서 태백급은 80kg 미만이 기준, 6kg이나 오버입니다. 오히려 찐 거 같은데 여기는? 5kg. 지금 딱 300 받는데. 야 나무하고 장도 뭐라 그래. 정신 안 차려 진짜. 너 왜 더 쪘어? 5kg 남았는데. 정신 안 차려 너 진짜. 대회에 출전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는 상황. 대단한 문제 진짜. 연습 진짜 열심히 해서 준비했는데 체중이 좀 오버돼서 탈락하면 좀 많이 아쉽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식사도 간단히 합니다. 가서 배고파가지고 닭가슴살이라도 하나 먹으려고요. 아 저기 옆에 라면인데. 저거는 그냥 장신용입니다. 장신용? 네 먹지 못하고 항상 저렇게 놔둡니다. 시합 끝나면 이제 숙소 와서 맛있게 먹습니다. 와 뜨거. 와 뜨거. 조심해야 돼. 익숙한 듯 닭가슴살로 끼니를 준비하는데요. 키름 선수가 된 이후 17년째 대회 때마다 몸무게와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70kg 정도 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시합하고 이제 또 성적을 내면 또 그 성취감 때문에 좀 견디는 것 같아요. 체중 감량에는 달리기만 한 것이 없다네요. 건이가 영진이는 파카 입고 뛰어. 체중 감량해야 되니까. 열 바퀴 뛰어. 열 바퀴 뛰어. 촬영일은 9월 초. 한낮 온도가 30도 가까이 되는 더운 날씨였는데요. 지금 한 85kg인데 이제 80kg 이하까지는 떨어뜨려야 돼가지고 근육들도 잘 안 빠지고 이런데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빠질 때까지 해야죠. 안에 좀 껴입었어요. 몇 겹이요? 네. 좀 껴입었어요. 선생님 그럼 얇은 거를 많이 껴입으셨네요. 네. 운동선수의 특성상 지방보다는 무거운 근육 비율이 높은데요. 걷지 말라고. 경기를 위해서는 근육 손실은 최소화하며 체중을 빼야 하니 더욱 힘든 상황. 극한의 음식 조절과 수분을 빼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데요. 답답해 죽겠어요. 더위에 겨울옷까지 끼어입고 뛰는 모습. 정말 고통스러워 보이네요. 뛰어야 돼 이거 안 돼. 선수들이 개최 준비로 바빠지면 식단도 달라지는데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준비가 됩니다. 거기에 꼭 추가되는 메뉴가 닭가슴살입니다. 식당도 평소와 다르게 빈자리가 많고 식사량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동생이는 이런 거 안 먹는데 이제 체중 조절해야 되니까. 식사도 포기하고 땀 빼는 데 집중하는 선수들. 이렇게 괴로운데
어째서 평소에 체중 조절을 하지 않고 바짝 다이어트를 하느라 고생을 하는 걸까요? 이게 체중을 저체중으로 맞춰놓으면은 이게 체중빨이 안 받아요. 확실히 체중이 조금 나가야 이제 격기 종목이기 때문에 서로 잡고 있잖아요. 이게 몸의 힘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체중을 유지하고 시합을 나가는 거예요. 추석 장사 씨름 대회를 이틀 남겨둔 날, 경기가 열릴 체육관에서는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모래판을 제작해야 하는데요. 틀이요. 이게 틀 안에 모래가 들어가요. 경기장 길이가 12.5m, 무게가 40kg이나 나가는 알루미늄으로 된 틀이 12개가 사용됩니다. 하나, 둘, 셋. 12가 12개. 틀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는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몸무게가 100kg 이상 나가니까 웬만하게 해가는 틀 자체가 한 며칠 하고 나면 움직여버려. 그렇게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씨름장 틀이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먼저 0.5m 두께의 스티로폼으로 내부를 채워줍니다. 이게 발이 빠져요. 잘못하면 여기가 쑥쑥 들어갈 수 있어. 약간의 틈새요? 예, 약간의 틈새도 우리는 용납이 안 되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틈새 벌어진 데는 좀 이렇게 막아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선수가 더 안전하게. 6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스티로폼 위에 합판과 천까지 총 4단계로 쌓은 다음 모래가 올라가는데요. 씨름장에서 사용하는 모래 종류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18톤이고 자연 규사입니다. 씨름할 때 이렇게 안 다치기 위해서 이런 모래를 씁니다. 넘어졌을 때 이렇게 탁 넘어졌을 때 네, 보통은 넘어지면 그냥 이렇게 되는데 발바닥에 들어갈 때 탁 안으로 스무스하게 들어간다. 모래를 경기장이 아닌 바깥에 쏟아낸 작업자들. 왜 안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걸까요? 작은 지게차가 이렇게 안으로 못 들어가요? 이거 다 손으로 다 합니다. 저기 밑에 바닥이 나무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서 꺼져버립니다. 번거롭지만 작은 수레에 옮겨 운반합니다. 팍 부셔 좀. 네. 이 정도 높이까지 오겠네. 그럼 거의 무릎 높이까지 오는 거네요? 모래만 들어가는 판의 지름이 8m. 여기에 70cm 높이로 모래를 쌓아야 하는 건데요. 지금 이래 많이 채웠을 경우에 한 250번. 이러니 작업자들 사이에서도 모래 운반은 제일 고된 일로 꼽힌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다치면 안 되니까 운동했던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일이죠.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 경기장 시설부터 모든 준비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경기를 위한 마지막 점검만 남았는데요. 이때에 맞춰 선수들도 하나둘 경기장을 찾습니다. 시합 하루 전날 체중 개체가 있는데 개체 시간 다 돼가지고 체중 재러 왔어요. 드디어 체급별로 몸무게를 재는 개체 날. 어제부터는 물도 안 마시면서 개체를 준비했는데요. 정식 개체 전 몸무게를 확인하는데요. 태백급 80kg 미만. 이대로면 출전 금지입니다. 55반데? 좀 왔다 갔다 해. 개체 시간 전까지 59g을 줄여야 하는 상황. 화장실도 없다. 물을 어제부터 못 먹었어요. 어제부터요? 네. 급하게 체중을 뺄 방법은 수분을 빼는 것.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황에서 또 수분을 빼려니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한라급의 선수는 200g 오버. 물을 못 참고 마셔가지고. 물 보시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좀 큰일 났네. 지금 어디 떼야 되지? 또 갑자기 조급해지네요. 잘 참다가 물 한 모금 마신 것이 문제가 된 상황. 급한 대로 근처 공원을 뛰어봅니다. 이제 개체 시간까지는 10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그 안에 반드시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과연 체중이 줄었을지 걱정입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원래 다 맞춰놓는데 갑자기 여태까지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또 희한하게 진짜 여태까지 보면서 체중 다 뺐냐 이렇게 물어보고 버스 타고 막 그랬거든요. 이번에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도착했는데 갑자기 살 뺀다고 그래가지고 시급하셨겠어요. 여기까지 다 했나요? 네. 하면 되겠나? 네. 긴장 속에 시작된 개최. 선수들 모두 별탈 없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통과입니다. 저 이제 좀 먹으려고요. 개최 후에는 체력 회복이 관건인데요. 피곤한 거라 몸에 이제 수분이 없어가지고. 영양 수액을 좀 마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럼 혹시 뭐 도핑 검사라든지 이런 거 하시나요? 아미노산 수액이라고 아까 나무 형님하고 같은 거로 놔드릴 거고요. 벗어라. 시합 전 짧은 시간 안에 컨디션 회복을 위해 고농축의 영양제를 투여하러 온 겁니다. 훈련량도 많고 해가지고 또 살도 빼고 하니까 몸이 많이 지쳤어요. 네, 시합은 또 집중해서 또 잘해야죠. 팔 안 차갑나? 차가워요. 안 차갔을 때. 또 다른 선수는 목포에 있는 한 산을 찾았습니다. 시합 전 습관이라고 합니다. 1등 바위라고 거기 가면 1등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계단 한 200개 가면 그 다음에 300개? 잡생각도 떨치고 시합에만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2등 바위 발걸음을 끊은 지 7년 차. 최종 목적지는 바로 1등 바위. 여기가 장사 타이틀을 걸어준 비결이 담긴 1등 바위입니다. 여기가 1등 바위 끝인가요? 네, 유다사 1등 바위. 생각보다 높진 않은데 시합 전에 오기 딱 좋아요. 228m로 높지 않아서 가볍게 몸을 풀기도 좋아 시합 전 반드시 이곳에 들린다는데요. 2017년도 이 팀이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설날 대회 딱 가기 전에 감독님이 목포에 1등 바위라는 데가 있다. 거기에 갔다 오면 네가 1등 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딱 해주셔서 진짜 장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왔는데 그 다음 때에도 또 1등을 해버렸어요. 마지막 대회 때는 이제 막 결혼 준비도 하고 막 이것저것 너무 바쁘고 이래서 여기를 못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1등을 할 것 같아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시합 전마다 1등 바위 한 번씩 무조건 오고 있어요. 비가 와도 옵니다. 승리를 기원하는 습관이 된 건데요. 또 다른 선수는 시합 전날은 꼭 가족과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야? 내려와. 오케이. 빨리 이제 구워주세요. 와,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여보 먹고 힘내야지. 개최도 끝났겠다. 가족들과 함께 체력 보충에 나섰습니다. 메뉴는 한우. 이게 맛있습니다. 근데 안 매워요.
훈련 기간에는 제대로 가족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경기 전날 아이들 얼굴을 보며 승리를 다짐한다고 하는데요. 너 강에 고기 없어. 고기 잘라. 나도 없어. 알았어. 너 하나 있잖아. 너 없지 많이. 10만 원어치 사온 건데.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빠 이제 좀 입어요. 아이고 그 녀석 아주 먹성이 좋네요. 없네. 없어. 초토화 됐다. 저 힘 바짝 쓰고 오려고요. 시합 나가세요? 시합 나가서 상금 걸려 있으니까요. 네. 또 열심히 해서 상금 타와야 이제 소고기 이제 계속 먹이죠. 아이들과 있는 것도 잠시. 지난 경기 영상을 보면서 대회 준비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 이번 경기의 우승이 절실하다고 하는데요. 설레장사, 단오장사, 추석장사, 천하장사, 그다음에 리그는 이제 쭈르륵 리그 있고요. 하나, 둘, 셋, 네. 18개 장사 중에 추석 장사가 없어요. 모든 장사는 있는데 추석만 없는 거예요. 진짜 한번 이번에 좀 깨고 싶기도 하고 항상 추석은 그래서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2023 추석 장사 씨름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씨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관중석을 메운 층들도 젊은이들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합니다. 이번 대회는 총 6일 동안 열리는데요. 남녀 266명의 선수들이 장사의 타이틀을 두고 겨루게 됩니다. 긴장감 속에서 몸을 푸는 선수들. 노장의 선수도 예선전을 치를 준비를 하는데요. 8강 진출을 위해서는 두 판의 경기를 이겨야 합니다. 부담이 좀 되죠. 목표는 안 지는 거? 다시 한번 백두장사의 타이틀을 목에 걸기 위해 모래판 위에 오르는 선수. 절대 밀리면 안 되죠. 이거를 네가 치는 게 영리하다. 뭔 얘기인지 알지? 윤성민 홍사파 문경시청의 오정무 선수입니다. 형민아 가슴 눌러놓고 있어. 가슴만. 맞대기 자세 들배지기 닭거리 왼배지기 왼배지기 밀어치기까지 양세성 오정. 형민아 그걸 이겨내야 된다.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모래판으로 올라섭니다. 참가는 동명동선의 윤성민 선수입니다. 밀어치기로 아쉽지만 8강 진출은 탈락입니다. 첫째 판은 괜찮았는데. 첫째 판 괜찮았어요. 첫째 판 괜찮아. 둘째 판에 완전 둘째 판에 완전 밀렸었어요. 아니 뭐 진 건 진 건데 해보지는 못하고 지니까. 안 풀리나 봐요. 민재 알아서 하겠죠. 제가. 돌고 돌아 민재까지 갔는데. 이제 백두급은 김민재 선수만 남은 상황. 부담이 크겠는데요. 보통 경기는 두 체급의 예선과 장사 결정전이 시간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기는 기술 사용이 다양해 역동적인 한라급의 예선. 한라장사 11회를 차지한 최성환 선수의 경기입니다.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들배지기가 주특기인 최성환 선수. 기술을 걸어보려는데요. 쉽게 걸리지 않네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싸움. 최성환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 2번이면 3배입니다. 한국의 시청이 오늘 성공하였습니다. 네, 청사파 최성환 선수가
먼저 장기전 자세를 취했다하여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경고 2개로 경고 누적 패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바 끈을 잡고 있어서 장애가 돼서 들어갔는데 이걸 뭐라고 했어? 근데 그게 왜 경고입니까? 경기 한번 시원하게 해보지 못하고 경고 누적 패. 답답한 상황이네요. 아니 들어가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왜 경고입니까? 결국 감독까지 퇴장. 두 번째 판 8강 진출도 실패. 판정패로 인한 타격이 경기에 영향을 미친 결과인데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심판의 그것도 시합 일부분이니까 아쉽긴 하지만 뭐 더 실력을 키워서 실력으로 제압해야죠. 모르려면은 진짜 바깥다리 쪽으로 진짜 제대로 돌아야 될 것 같아요. 홈쇼처럼 형이 이렇게 다 떠가지고 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끄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민수 형이 또 지면은 제가 부담되기 때문에 또 이기기에 도움 줘야죠. 한라급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차민수 선수. 안타깝게 4강 진출 실패. 태백급의 장영진 선수 역시 예선 탈락. 정시로 김성화 선수가 두 번째 판 끝까지 금강장사만 18번을 한 선수마저 본선 진출 실패. 그야말로 팀의 위기입니다. 괜찮아, 얼굴 펴. 이런 날도 있는 거요. 일단 보면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또 시합에 맨날 또 우승할 수 있나? 우리 민재가 또 남아 있으니까 더 이상 뭐 얘기보다는 또 잘 술술을 해가지고 몸가짐을 다시 세팅을 하자. 네. 들어가. 근데 옷 갈아주세요. 5년 정도 있으면서 최악이에요 지금. 본선은 가는데 체급별로 장사만 안 나올 뿐이지 본선은 가는데 이렇게 예선에서 다 떨어지는 경우는 진짜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팀의 희망은 한 명. 백두급의 괴물 김민재 선수뿐입니다. 팀의 마지막 승부가 걸린 백두장사 8강전이 열리는 날 묵묵히 경기 준비를 하는데요. 모두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어깨가 무겁습니다. 홍사파 영암군 민속씨름단 김민재 장사. 백두장사에 떠오르는 신예답게 등장부터 환호가 쏟아집니다. 경북 문경 출신으로 문창호는 21살입니다. 1m 90cm. 삿발을 잘 잡아야 돼, 민재야. 지금까지 총 95% 승률을 기록하고 백두급 승률 1위를 달리고 있는 홍사파 영암군 민속씨름단 김민재 선수. 맞대기 자세 다시 한번 함께 뽑아냅니다. 들매기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이번 달에 강력한 우승을 보였고 올 시즌 백두급 승률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민재 선수를 잡채기와 형들의 탈락에 부담감이 컸던 걸까요? 아쉽지만 4강 진출에 실패하고 말합니다. 속상해하는 선수를 찾아온 이들. 장흥에서 응원 온 부모님인데요. 다시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해봐야죠. 그게 안 다쳤으면 됐죠. 네. 형들이 하는 거 한거야, 민재야. 괜찮아? 또 가서 정비하면 되지.
울지 말라고. 눈물이 안 나네. 나올 줄 알았는데. 진재야. 그만할게요. 웃어. 괜찮아. 웃어. 나 챔피언이 못 뺀 사람인데. 이번 시합은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봐도 훈련도 잘 되어 있었고 몸 상태도 좋았는데 경기가 좀 잘 안 풀렸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우리 선수들 믿기 때문에 또 가서 좀 휴식을 취하고 그나마 안 다치고 경기가 끝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적이야? 양념 살쪄서 먹는 거야? 양념.